네, 뉴즈스탁 일기예보 이어갈게요. 오늘도 뉴즈스탁의 문호준 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들 봐야 할지 저희 유니버스 종목 먼저 좀 볼까요? 네, 어려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어제 종가, 수요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모멘텀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W게임즈와 위직 스튜디오는 오늘 추천주여서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고요. 텔코웨어랑 밑에 있는 SK텔레콤은 이제 통신 관련주로서 이런 5G 시대에 따른 수익 기대감이 좀 나오는 모습인데, 텔코웨어 같은 경우는 지난 5년 동안의 주가 그래프를 보면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면서 5년 동안의 고점은 아직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G라는 부분이 워낙에 강한 테마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텔코웨어가 관련돼 가지고 5G의 직접적인 그런 영향이 큰 기업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통신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점에서는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난 4분기에도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7%, 영업이익은 135%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BH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 주요 고객사의 신제품 출시로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BH는 얼마 전에도 한번 지난달쯤에 한번 추천드렸던 것 네. 같은데요. 일단 반도체,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상승폭이 매우 큰 종목은 아니고 또 요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전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돌파 시에 좀 더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대부분의 IT 종목들이 현 시기부터는 좀 약세를 보였던 것이 매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감안하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웹캐시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한 분석이 이제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모멘텀이 언제 약해지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KPF 같은 경우는 지난해 영업이익은 4%대 증가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2% 정도 전년 대비 증가가 기대된다라고 하고 있네요. 볼트, 너트, 자동차 단조 제품을 주로 생산,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는 부분 볼 수 있겠고요. SK텔레콤은 아무래도 5G를 비롯한 전반적인 사업에서의 회복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데 어려운 시장에서 그래도 나름 좋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베타값도 0.08로 매우 낮습니다. 1에 가까울수록 시장에 가까운데 0.08이면 거의 0에 가까운, 그러니까 시장과 무관하게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이라 어려운 장세에서는 베타가 낮은 종목들이 강세를 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메일유업 같은 경우는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5% 정도 증가가 지금 전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분유 수출액에 대한 이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겠고요. FNC 엔터 같은 경우는 엔터주들이 전반적으로 모 사건 이후로 약세를 보였고 실질적으로 실적도 FNC 엔터가 지난 4분기 영업이익 적자 전환을 기록하는 등 좋지 못한 실적을 기록했는데 주가라는 것은 뭐 계속 떨어지지만은 않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다고 생각하는지 요즘 들어서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그에 따른 반등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보이니까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EM넷 같은 경우는 광고 전문 회사인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32% 증가했습니다. 최근에 광고 관련 기업들 오늘도 나스미디어가 급등을 하고 네. 좋은 흐름 보이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 정도만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지난 추천주 볼게요. 바이넥스 그리고 후성 이렇게 두 종목이었어요. 네, 바이넥스가 그렇습니다. 거의 손절 라인 근접하는 네, 상태예요. 맞습니다. 지금. 아쉽게도 바이넥스가 어제랑 오늘 다 약세를 보이고 네. 있는데요. 제가 바이넥스에 대해 잡아드렸던 손절가가 11,000원이었는데 네. 지금 11,150원입니다. 물론 전 항상 종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니까 후반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좀 아쉽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그동안 주가 상승폭이 큰 종목은 아니었다라는 점에서는 손절가만 이탈하지 않으면 사실 크게 부담 가질 만한 가격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동상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도 펀더멘탈이 상당히 실적이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중국 쪽에서의 성장이 기대되는 한 해라는 점에서는
손절가 이상에서 충분히 매력이 있어 보이고요. 네. 목표가 1차 13,000원, 2차 14,000원, 손절가 11,000원 유지하겠고요. 두 번째 후성 같은 경우는 어제는 그나마 좀 버텨줬는데 오늘도 뭐 크게 빠지는 정도는 아닙니다. 일단 후성도 대표적인 그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고 관련 캐파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 자체가 이제 막 정배열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가가 크게 빠질 일은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 손절가 유지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차 9,100원, 2차 만원, 손절가 7,900원 유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 추천주 볼게요. 아까 두 개 미리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오르고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1등 종목 워낙 자주 나오고 있고 또 경쟁사가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부분에서 W게임즈 먼저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W게임즈 같은 경우는 제가 그동안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추천드렸을 때가 2016년 3월 6월 달이고요. 그 이후로 뭐 매년 한두 번씩 추천을 드렸는데 뭐 추천 드릴 때마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은 상장 이후에 2016년도면은 요때인데요. 저점을 찍고 오르기만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최근에 전고점을 좀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어려운 시장에서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추천 배경은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렸죠. 소셜 카지노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 중에 있어서 그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부분이고 1분기 실적이 다소 부진하긴 했지만 메인 게임 매출은 10%대 성장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매수 하신다면,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예를 들어 뭐 100만원, 1000만원씩, 그러니까 뭐 비중의 10%씩 매수한다면 오늘은 추천드리는 주 종목 다 5%만 매수하면서 그 반응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W게임즈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 85,000원, 2차는 93,500원, 손절가 73,000원 말씀드리겠고요. 위직 스튜디오는 2019년 2월, 3월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뭐 추천드리고 나서는 둘 다 목표가를 달성했지만 3월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잠깐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직 스튜디오도 항상 덱스터와 연관지어서 말씀드리죠. 네. 특수효과 관련돼서 경쟁 상장사가 별로 없습니다. 또 동사의 그 스크린 X라는 기술이 영화관에서도 도입이 많이 증가되고 있고 뉴미디어 부분의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요. 실적도 이번 1분기에 영업이익이 228% 증가하고 또 5G가 상용화되면 AR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기술이 또 기대가 되니까 네. 뭐 계속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 1차 2만원, 2차 22,000원, 손절가 17,4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낙폭이 좀 있는 상태라서 손절가까지 거리가 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네. 편의 가격에 따라서 요 위험 관리 라인은 좀 조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두 종목 다 일단 시장 위치가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비중은 좀 적게 들어가 보자라는 이야기 드렸어요. W게임즈 그리고 위즈익 스튜디오 오늘 두 종목 추천주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문호준 팀장님 함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